네, 우리의 경기 지표를 통해서 지수의 방향성 예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며칠 전에 8월 산업 생산이 나왔습니다. 지금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 자세하게 어땠나요? 산업 생산이 2.2% 증가했습니다. 네. 주로 반도체가 많이 증가했고요.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3.6% 증가했어요. 생산 투자는 증가했는데요. 여전히 부진한 게 소비입니다. 네. 소비는 7월에도 감소하고 8월에도 전월비 0.2% 감소했습니다.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생산은 증가했는데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들 재고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. 124.6%로요. 아직도 기업들이 재고가 많다. 그동안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였는데 최근 보니까 자동차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동차가요?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. 이게 그 2021년 그림 나오겠습니다만은 6월을 정점으로 주가도 같이 떨어졌거든요. 이게 제가 올 3, 4월이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만 아마 그 4월에 저점이었던 것 같고요. 근데 7월까지는 오르다가 8월에는 좀 정체를 보였어요. 8월 정체 보이는 이유 보니까 선행지수 구성 요소 7가지 중에 있는데 건설 수주가 많이 감소해 버렸어요. 요새 건설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뭐 예측해 보면은 이 선행지수가 8월 증가세가 주춤했는데 뭐 꺾인 건 아니다. 저는 9월, 11월, 12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선행지수가 계속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. 저기서 주가와 같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. 그동안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. 그리고 선행지수는 뒤늦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.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선행지수하고 코스피하고 괴리가 좀 벌어졌어요. 주가가 좀 앞서갔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주가가 지금 조정 국면이다. 그러나 선행지수가 올라가면은 다시 코스피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결국에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조정 국면이 주식을 싸게 살 국면이다. 물론 조정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. 저는 지금 굉장히 싸졌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싸질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주식 비중을 뭐 선행지수 같은 거 보면은 계속 늘려야 될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요 며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희망을 드리는 또 말씀을 해주셔서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 생산도 늘었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넉 달 연속 지금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. 다소 아쉬운 점은 불황형 흑자라는 부분이잖아요. 이러한 부분도 좀 연말이 되면 개선이 될까요? 뭐 9월 수출 보면은 여전히 불황형 흑자였죠. 37억 달러 흑자는 났는데요. 그런데 저는 4분기는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어요. 9월 수출에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거는요. 그동안 정말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됐고 반도체가 안 됐거든요. 그런데 우리 수출 보면은 반도체가 중국으로 40% 가고요. 홍콩으로 15% 가요. 그러니까 55%가 중국, 홍콩으로 가는데 두 나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국가별로는 중국 쪽으로 수출이 안 됐는데요. 그런데 9월 수출 보니까 반도체도 중국으로 수출도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. 아마 4분기 가면은 저는 수출이 5% 정도 증가하면서 매월 한 30억 달러 안팎 흑자를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동안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, 그래서 불황형 흑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아마 4분기 가면은 5% 안팎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도 뭐 매월 30억 달러 안팎, 뭐 언론에 이제 불황형 흑자라는 말은 아마 4분기 가면은 저는 사라지지 않을까.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.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또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더불어서 일평균 수출도 지수와 상당히 동조화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. 이 부분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? 요즘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.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0.86이나 됩니다. 그림 한번 보시면요.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9월 그 일평균 수출이 26억 달러가 나와버렸어요. 급등했지 않습니까? 지난달 그 8월에는 21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. 9월 수출이 많이 증가해 버렸습니다. 그런데 저걸로 코스피를 제가 평가하고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, 가소평가됐다. 아마 지난달에서는 가대평가됐으니까 좀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.
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. 9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26억 달러 증가했는데 네. 코스피는 하락하다 보니까 8% 정도 이제 가소평가 영역이 들어서 네. 버렸습니다.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가소평가됐다는 겁니다. 저 0 그 아래로 있으면 과소평가의 영역이군요. 0이 이제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하고 같이 간다. 그런 의미고 네. 위에 있으면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을 가대평가했다. 밑에 있으면 가소평가됐다 그러는데 제가 최근 몇 달 동안은 네. 위에 있었으니까 좀 주가가 장기적으로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. 말씀드렸는데 네. 지금 9월 통계 보니까 일평균 수출은 높게 나오고 주가는 떨어지다 보니까요. 오히려 코스피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제 오늘 이틀간 또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예. 원화의 약세는 또 수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경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? 저는 11월 가면은 뭐 주가도 오르고 원화 가치도 오를 거로 보고 있어요. 즉 환율이 네.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.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분기에는 우리 수출이 한 5% 증가할 것이다. 그리고 주가가 저평가됐다. 그리고 제가 그 명목 GDP나 뭐 유동성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. 모든 경제 변수에서 지금 코스피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그 우리 원화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놨습니다만 한번 보시죠. 그림에 보면은 제가 환율은 저 축을 거꾸로 그려놨어요. 네.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제가 환율이 역방향으로? 떨어질 때 같이 움직이니까요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환율도 오르고 코스피도 떨어졌죠. 그렇죠. 그런데 저는 뭐 4분기 특히 11월, 12월 가면요. 일평균 수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수출이 증가세, 무역수지 흑자가 나면서요.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라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. 저는 뭐 수출 이런 통계 보면서요. 외국인도 뭐 11월, 12월 가면서는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참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.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근거를 뒀을 때 11월에는 증시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. 지금은 물론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는 시장이지만 워낙에 대외적인 변동성이 있으니까요.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 그렇다면 어떤 쪽을 더 볼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주신다면요. 저는 이달에는 주식을 네. 사는 시기다. 사는 시기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그러면 무슨 주식을 살 것인가? 네. 아까 선행지수가 증가한다. 올 4분기 수출이 증가한다.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모습이 진행될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11월, 12월에는 주가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오른다면은 뭐 주가지수,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저는 상승을 주도하리라 보고 있고요. 특히 앞서 그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뭐 반도체, 뭐 그 주체 주식도 좋지만 여러 가지 그 뭐 소재, 장비 이런 것들이 아마 4분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고 계신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것이 오늘 아침에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지금 계획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중국발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셨어요? 그동안 둘이 싸우다 보니까요. 그러니까요. 서로 피해를 입거든요.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대중거 수출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아마 저는 그 4분기에는 미국으로 수출은 미국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요. 미국으로 수출은 좀 줄어드는데 중국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동안 우리가 미국만 좋다, 중국은 나쁘다 그랬는데요. 4분기 우리 수출 통계 보면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국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어려운 시장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